네, 여러분, 우리 3차시 수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시, 1차시에서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화학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용도 발명, 또 단순한 발견, 또 용도 한정 발명과 조성물 발명, 또 수치 한정 발명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물학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전기전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식물 발명, 또 동물 발명, 미생물 발명에 대해서도 학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IT 분야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분야의 특허 부분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의 발명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 컴퓨터 관련 발명. 즉 이제 컴퓨터를 구분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런 또는 시스템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입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메소드, 영업 방식, 영업 BM 특허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발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팀별 과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발명진흥회에서 발명진흥회는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이라 볼 수가 있겠죠. 발명을 그 보호 장려하기 위한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민간 기구입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주최한 대학 창의 발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현재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고 경진대회를 하는 이런 사례인데요. 여기에 주요 작품들을 한번 몇 작품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발명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또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는 뭐 학습 내용에 따라 가지고 IT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BM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발명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저는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또 발명을 특허로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창의 발명대회를 주관하는 발명진흥회에서는 이런 모토를 세웠어요. 상상을 현실로 또 아이디어를 특허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주창한 대학 창의 발명 경지대 등의 주요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상세히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합니다. 먼저 IT 분야, IT는 정보 기술이죠. 우리가 ICT,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하는데 IT 분야 발명 또는 ICT 분야의 발명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주요 키워드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도 있고요. 또 IoT, 사물인터넷, IET, 뭐 만물인터넷 이런 말도 쓰고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IT에 연관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IT 분야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기계나 화학 이런 것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라든지 또 시스템 이런 부분들, 장치 이런 부분들이 IT와 접목됨으로써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도 보면 기계의 전통적인 기계에다가 기계의 예를 들면 진동수라든지 기계의 뭐 작동 이렇게 특성이 있죠. 그래서 뭐 많이 두드리는 이런 장치도 있을 테고 또 1, 일초에 또는 1분에 몇 개씩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인공지능 또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가지고 접목되는 이런 발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IT 분야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 큰 개념의 IT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의 발명은 네, 우리가 보면 기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버 또 어,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것 이러한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 요건이 있던 거죠. 발명이 새로워야 하고 이른바 신규성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이 수준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이제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명의 수준이 있어야 크로스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 공업 이런 것처럼 농수산업 이런 것처럼 그런 업들을 말합니다. 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 이런 부분들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은 하드웨어,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적인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관련된 기술 혁신,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설계한다든지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새로 설계한다든지 또는 고속 네트워킹 기술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강의도 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네트워킹 기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4G, 5G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등이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은 기술적 세부 사항과 함께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오른쪽에서 한번 표를 통해서 본다면 컴퓨터 발명을 몇 가지 예시를 합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킹 시스템, 컴퓨터 구조 등을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뭐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키텍처 등을 설계해냈다,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킹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라우팅 프로토콜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과 수신이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약속된 이런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같은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음성, 비디오 등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송신이 있으면 이제 수신 측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송신 측하고 사전 약속을 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수신자 또는 송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해킹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데이터를 보냈는데 A에서 만든 것이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만든 것이 허락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C나 D가 중간에 그것을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기술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발명의 다음 예시는 컴퓨터 구조입니다. 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가 발달하고 또 메모리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죠.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GPU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보호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발명자 또 출원인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고 또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컴퓨터 관련 발명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컴퓨터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우리 그 S전자의 그 출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명의 명칭을 디바이스를 이용한 화면 처리 방법 및 장치, 디바이스 어떤 장치를 이용한 화면 처리 방법 및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한 발명의 명칭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 화면 처리 장치에 관한 특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허청에서 나온 공개 번호가 있는데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이후에 공개가 되죠. 대표적으로 1년 6개월, 즉 18개월 이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원 번호와 달리 이제 공개 순서에 따라서 공개 번호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10-2023-014 뭐 1724 이렇게 나오는데 10은 이제 특허 권리 중에서 어, 산업재산권 권리 중에 특허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실용신하려면 20이라는 말로 표시가 되거든요. 뭐 상표는 40, 디자인은 30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네 자리 2023은 23년도에 공개되었다. 순서는 014, 1724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도 1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개 일자는 2023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발명은 오른쪽에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 어떤 제일 디바이스에 대한 화면 표시 요청에 따라서 표시 화면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210단계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또 제일 디바이스 표시 화면과 관련된 정보에 기초하여 부가 화면을 결정하는 단계, 2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제일 디바이스 표시 화면 주변에 부가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것, 23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발명 요약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키프리스 등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공개번호 또는 출원번호 또 발명의 명칭 등을 넣어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IT 분야의 발명의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새로운 알고리즘, 또 프로그래밍 기법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창의적인 측면에서 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는데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C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자바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작권위원회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인데 그게 등록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시스템 장치와 연결돼서 작동되는 것,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한 것은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 적용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데이터 암호화 방법 이런 것들 탁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소프트웨어를 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하는 또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암호화 방법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했다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한번 그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또 운영 시스템, 또 응용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알고리즘은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건 특허로 그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랩 등에서 그 프로그램 보호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양한 또 은행마다의 또 그런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한다 했는데 이거 자체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적으로 언제가서 보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보안 기능을 혁신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크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 온라인에서 아마존 특허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점에 가지 않고도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해서 뭐 회원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 자기가 원하는 책이나 물건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최초는 이제 책 구입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하는 뭐 책을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자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있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으면 책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중에서 내가 하나 관심 있는 책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권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주문을 하려면 거기에서 소정의 금액이라든지 절차가 있겠죠. 뭐 카드를 한다든지 또 온라인 송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책이 그 어디로 배송되는가, 언제까지 배송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책 내용을, 책 제목을 찾고 내용을 설계해 가지고 있음으로써 온라인상에 주문을 받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그 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마존 서점에 없는 경우라고 그런다면 그런 것을 어, 저자 또는 출판사 등에 요청을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그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예를 들어본다면 발명의 명칭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페이징 어떤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지국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사용자와 또 어떤 단말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페이징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 이것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인데 이것도 국제 공개 번호라고 그래서 WO라고 하는 것은 이제 PCT에서 말하는 공개 번호를 얘기를 하는데 2018 연도겠죠. 016-139 A1 공개됐다는 이제 공개가 최초 공개 A1 또 뭐 수정돼 있다 그러면 B1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날짜는 0802-2018 2018년 2월 8일 날 공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김상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명자와 출원인을 각각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발명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다 그러면 이렇게 발명의 명칭을 정해야 되고 또 출원인, 발명자 이름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요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공개 공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김상범의 한글 영문 이름 또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적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명을 이렇게 도면으로 그리고 대표 도면 도일, 도이 이렇게 쭉 그릴 수 있는데 이것도 도 뭐 그 1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 1부터 도 9까지도 있고 도 10에서 20까지도 있고 그런 발명 중에 하나를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을 그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명을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되는데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래 기술, 도면의 부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발명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 권리부에 해당되는 특허 청구 범위도 있고 도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본 게시는 포지 시스템 이후 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하기 위한 5G 통신 시스템을 IoT 기술과
융합하는 통신 기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G 통신 기술 및 IoT 기술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예를 들어 뭐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카 혹은 커넥티드 카, 헬스케어, 뭐 디지털 교육, 소매업, 뭐 보안 및 안전 관련 서비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페이징을 수행하는 방법 장치를 내가 개발했다 한다면 이런 것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T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컴퓨터 관련 발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학생들도 일반인들도 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학 창의 발명 대회 주요 수상작을 소개해 봅니다. 먼저 2019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창의 발명대회는 대통령상까지 주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발명의 명칭을 보죠. 휴대용 점자 입력 장치인데 출품자는 신진희, 지도교수는 송기영, 학교명은 숭실들이 되는데 우리 이제 호서 대학이라든지 우리 대학교에서도 대학원도 그렇고 많은 이런 발명가들이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나타내고 또 내가 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융합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이 발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용 점자를 입력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발명의 목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존 점자 입력 장치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서 시각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 발명을 하면서 왜 이걸 하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명의 휴대용 점자 입력 장치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스테이플러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스테이플 원리를 이용하여 점자 펜으로 점자 심을 펜으로서 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심을 종이에 박는 형태로 종이를 뒤집을 필요 없이 점자를 입력할 수 있고 또 점자에 수정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종이에도 점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학생들이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무총리상 2019년 국무총리상인데 이거 참 재미있어요 발명이. 명칭을 한번 볼까요? 서랍형 인체 모형 구급함. 서랍형으로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서랍에다 사람 모형을 이렇게 그려놨죠. 요걸 뭐 삼각형으로 보이는 입, 눈이 있고 콩가요, 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다가 서랍형 인체 모형 구급함 여기다 약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어떤 뭐 타이레놀로 보이는 이제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머리 아플 때 먹는다 그러면 사람 머리 있는 부분 서랍에 이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발명은 유가희, 뭐 최홍일 등의 학생이고 모건대에서 특허 출원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대학 창의 발명 경진 대회는 요 URL이 있습니다만은 대학 창의 발명 대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매년 수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직전까지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발명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걸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발명들이 또 있어서 다음 발명 보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인데 선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주 대단히 위험하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왜 선박 사고가 날 때 기체 함체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뭐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경우에도 휘몰아치고 태풍이 치고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났을 때 승체가 기울어지면 사다리가 되는 비상유도 등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잘 표시하고 있는데 출입문 이게 밑에 승체가 있겠죠? 있는 부분에 등을 달고 있다가 일정 정도 선박이 기울어지게 된다면 이게 사다리가 펼쳐지고 위에 조명등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탈출을 돕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명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면 비상유도등 안에 비상용 사다리를 이제 구비를 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명품 안에 구비되어 있는 무게추를 통해서 선박의 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무게추가 기울어져서 비상 유도등 안에 있는 버튼을 자동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뭐 사람이 누르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물론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못 누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그 무게추가 기울어져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이런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돼요. 비상 유도등 커버 부분이 분리되면서 동시에 그게 누르게 되면 커버등이 분리되면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선실의 입구가 위로 올라갔을 때 보다 안전하게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선실이 이렇게 배가 함선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기울어졌을 때 사다리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면서 촥 내려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2018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은 인덕션, 회전하게 사용하는 인덕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터크려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려봤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또 아이디어들을 터크로 만드는 이런 기회가 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은 발명 아이디어를 한번 기대해보고 터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